보통 WT 보는 시간이 20분이긴 한데 다섯 문제 20분 보는 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채점을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해도 이해하시고. 자, 우리 조건까지는 그럼 얘기했나요? 그죠? 자, 조건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명제 끝까지 쭉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노래별기 초점이 안 맞아. 있나? 자, 우리 첫 번째 명제 부분 정리할 때, 자, 명제랑 조건에 대해서 구별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명제라는 거는 참거짓을 얘기하는 형태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오케이?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조건이라는 형태는 뭐였어?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또는 예를 거짓도 되는 형태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x는 2의 배수야. 그럼 내가 x자리 대신 2를 4를 6을 대입하면 참인 명제가 되지, 참인 말이 되지만 3, 5, 7 이런 숫자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x값에 따라서 이 문장 자체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나타낼 때 보통 알파벳 소문자를 보통 쓰게 되면 결국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죠? 원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만족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지. 그러한 형태를 집합으로 묶어주고 얘가 참이 되는 형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걸?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니? 리뷰입니다. 복습이에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조건에 대한 무슨 집합을 꼭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진리집합을 얘기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런 조건에 대한 형태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바꿔서 쓸 수 있다 했어요. 뭘 배웠어? 부정에 대한 형태를 배웠죠. 자, x는 2의 배수입니다 라는 형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부정을 취하게 되면 2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고, 그런 조건의 부정을 취할 때 우리는 앞에 물결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뿐만 아니라 조건 안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형태들의 부정들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는 쉽잖아. 그지? 경찰이 남자입니다. 부정은 경찰이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부정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조적으로 부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합집합을, 그죠? 다시 말하면 또는을 구조상 우리 언어적으로 또는을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됐었고 그리고, 그죠? 우리가 합집합을 부정을 하면 뭐가 됐었다? 교집합이 됐었다. 반대로 교집합을 부정을 하면 합집합이 됐었고 그리고를 부정을 하면 뭐가 됐었어? 또는이 됐었어요. 괜찮지? 두 번째, 우리는 모든과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어떤에 대한 형태들도 서로 무슨 관계다? 상반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예시로 우리 반은 다 남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지? 지민이가 그거를 반박하려고 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반은 다 남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반박은? 아닌데. 아닌데 그럼 반말이고. 자, 아닌데가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고? 야, 우리 반은 다 수학 점수가 100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박은? 나머지도 생각해. 승준아?
우리 반은 다 100점이야. A 반박은? 그것도 아닌데. 오씨, 굉장히 우리 반은 모두 100점이야. A 반대는? 그죠? 어떤 학생 100점이 아니야. 이게 반박이죠. 무슨 말인지 돼? 자, 우리가 모든에 대한 반박에 대한 형태는 뭘로 바뀐다고? 어떤으로 바뀐다고. 구조상 이해돼? 어떤을 반대로 부정을 하면 뭐가 됐더라? 모든이 되더라. 됐어? 자,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언어에 대한 부정들을 정확하게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헷갈려요? 헷갈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처럼 아닌데? 이래도 사실상 부정이 되는 거잖아. 그런 형태들이 막 말로 섞여서 나오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부정을 취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런 문장 구조들을 쭉 해석을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이어서 가봅시다. 결국 명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 두 개로 모해지는 형태로 됐다고. 쪼개지는 형태로 파생이 됐다고. 희승이는 남자야. 자, 이런 형태의 문장, 명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부분으로 항상 끊어지는 형태들로 발생이 된다고. 이때 앞에서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뒷부분에서 나오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장 구조를 이해해서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참인지, 이 문장이 진짜로 참이 되는지, 참이 되면 왜 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문장 구조를 배운다고. 이때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부터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뒤에 있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가정과 결론에 대한 형태들을 조건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희승이는 이게 왜 조건이야? 라고 하면 X는 희승이야. 이런 조건으로 쪼갤 수 있었던 거고, 뒤에 있는 결론, 남자라는 형태의 말은 결국 풀었으면 어떤 사람은 X는 사람이야. 이런 조건으로 쪼개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이면 희승이는 남자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 내가 왜 이러한 말 구조를 조건 두 개로 쪼개냐라고 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 두 개로 쪼개서 각 조건에 해당하는 무슨 집합? 진리집합을 얘기를 해보는 거지. 희승이는, X는 희승이다 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은 희승이 하나밖에 없겠죠. 맞아? 뒤에 사람에는 진리집합이 희승이도 있겠지만 만족하는 애가, 참이 되도록 하는 애가 영희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비교를 했더니 앞에 있는 가정에 대한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 부분에 들어간다고. 얘는 이미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앞에 가정 부분이 결론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면 이 명제 자체는 뭐가 된다? 참인 명제 구조를 갖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나요? 했어, 여기까지는? 자, 리뷰. P가 Q가 되는 형태의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결국은 완선 요거였죠. P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이랑 Q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뒷부분에 들어가는 구조를 갖게 되면 진리집합이 얘는 참인 명제. 그지? 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인 명제? 거짓인 형태의 명제가 됐었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명제 진리집합을 얘기하고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배워봤어요. 그래서 20번 유형 좀 봅시다. 20번 유형. 20번 유형 하나씩 볼게요. 자, 참거짓을 판단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밑줄 P면 Q이다가 이 명제 구조가
참인 명제인 것을 찾아달래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P면 Q이다가 결국 뭐가 돼야 된다? 아, 참이 돼야 되는 거구나, 명제 자체가. 그 말은 앞에 있는 가정의 부분에 대한 진리집합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에 뭐 해져 있으면 들어가져 있으면 참인 거라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사람은 희승이다 하면 사람이라는 집합이 희승이라는 집합 안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이거 하나씩 봐봐요. 이게 실제로 헷갈립니다. 자, 1번은 XZ가 YZ랑 같은 조건이요. XZ랑 YZ가 같대. 그럼 나는 이거에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XZ랑 YZ가 같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니, 지민아? 이 두 개 같대요. 그럼 Z 약분하면? X는 Y. 얘는 진리집합이 X 값이랑 Y 값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경찬이, 이것만 되니? 그럼 뭐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면요, 결국 진리집합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가 되는 거, 이게 만족하도록 하는 X, Y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Z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약분이 되는 거니까 X, Y가 같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면 얘 Z가 0이면 X랑 Y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고, 자, Q라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 X랑 Y가 같다라는 형태밖에 없어요. 원수가 되는 게. 자, 되나요?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 중 뭐가 더 크냐라는 거야, 집합이. 앞에 거랑 뒤에 거 중 뭐가 더 커요? 앞에 게 더 크죠. X랑 Y 같은 것도 있지만 안 같은 것도 있잖아. 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집합의 크기를 보시면 앞에 게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뒤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비교해 봅시다. 2번으로. 잘 봐. 잘 쫓아와요. 밑에 거 풀어볼 거니까. 자, XYZ입니다. X가 Y보다 작고 Y보다 Z가 커요. 얘는 이러한 형태. 뭐 예를 들어 1, 2, 3도 있을 수 있고 2, 3, 4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겠지? 앞에는 이러한 진리집합이고 뒤에는 XZ가 이게 뭐 다시 이상한 것만 줘도 YZ가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너네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야,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니? 그냥 XZ보다 YZ가 커요 라는 형태는 X보다 Y가 클 수 있겠죠. 뭐면? Z가 양수면. 표현을 해봐. Z가 뭐면? 음수면 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됐어? 집합의 크기를 비교를 할 거예요. 집합의 크기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건 더 실제로 큰 게 더 없죠. 무슨 말인지 돼? X보다 Y가 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땐 Z가 양수일 때만이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들도 결정이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형태가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형태들도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둘의 포함관계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거짓인 구조가 되는 거야. 자, 3번 봅시다. 이건 좀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너네 입장에서 좀 명확하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x-3, x-1은 0이 되는 거니까 x는 3 또는 1이지.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3이랑 1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을 체크할게요. 뒤에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대? 4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애들이야.
그럼 집합의 크기를 보면 집합이 호환관계를 보면 요 3일이 여기 안에 있는가를 확인한다고. 있나요?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3번은 무슨 명제가 되는 거다? 참인 명제 구조를 갖는 거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앞에 거 진리집합 얘기하고 뒤에 거 진리집합 얘기해서 뒤에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참인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자, 20번에 1, 2, 3, 4가 있어요. 다 명제죠? 명제의 참거짓을 지금부터 얘기해 봅시다. 앞에 부분이 뒤에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거짓 빠르게 얘기해봐요. 1, 2번만 해봅시다. 우리 조금 시간이 하니 1, 2번만 해봐요. 나머지 숙제를 해보시고. 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막 희승이는 남자 뭐 이런 거 잘 안 내. 이런 식으로 내. 이런 식으로 내면 니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때 집합 구조를 얘기하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리마 거기 20-1번. 자, 우리 구조를 배우는 거잖아요. 참거짓을 고를 때 말이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은 하지 맙시다. 배웠는데. 자, 20-1번에 1, 2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0 이상이고 2 미만이야? 라고 물어봤어. 맞죠?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왜? 가정의 진리집합을 보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얘가 진리집합이야. 뒤에 진리집합을 보시면 0 이상 2 미만이죠. 집합의 크기를 보면 뒤쪽이 더 뭐예요? 구조가 커요. 그지? 뒤쪽이 더 크니 무슨 명제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2번 제곱값이 16보다 크면 x는 4보다 큰 거야. 이건 솔직히 말로도 안 되죠. 제곱값이 16보다 크다. 음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도 있잖아.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진리집합을 얘기를 꼭 해봐. x제곱이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진리집합을 얘기하면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부등식 풀어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뒤에 진리집합,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있지. 무슨 말인지 돼? 집합 크기를 보시면 어디가 더 커? 앞에가 더 커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앞에가 더 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죠. 집합의 크기가. 오케이?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 꼭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3번 같은 형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x제곱이 유리수면 x는 유리수입니다 했을 때 봐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있단 말이지. 제곱을 하면 유리수야? 근데 루트 3 같은 것도 제곱하면 유리수인데? 근데 루트 3은 무리수잖아. 근데 얘는 유리수라네? 틀렸구나. 거짓.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 말랬어요?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하는 거니까 뭘로? 진리집합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곱이 유리수라고 하면 x는 당연히 유리수도 있어요. 앞에 조건은 진리집합이 뭐도 있어? 루트
A의 해는 무리수 형태들도 있는 거지. 제곱하면 얘네들도 유리수니까. 뒤에는 x가 유리수밖에 없다 했으니까 얘는 유리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결론 부분에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되는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거짓이 되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명제 자체가 참거짓이다를 얘기하려면 가정 부분이 결론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거짓이고요. 들어가져 있으면 참이 되는 면적 구조를 갖는다고. 그러면 21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조건 PQ에 대하여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정의할 때 밑줄 Q이면 not P이다가 not P이다가 뭐가 돼야 된대? 참인 구조가 돼야 된답니다. 오호! 우리 배웠어? 참인 문장 구조가 되려면 각각의 진리집합을 얘기했을 때 앞에는 Q죠. not P는 P의 여집합입니다. 얘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들어가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밑줄 참일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들어가는 여부들을 이 그림을 가지고 옆에다 써놓읍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달라는 소리인 거야. 어떻게?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1, 2, 3, 4, 5번을 비교를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P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너네가 처음에 하는 거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여기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그려요, 보통. P랑 Q에 대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Q가 이 부분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 부분이 안 들어가. 보여져? 근데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며. 그 말은 여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P의 여집합 안에 Q가 쭉 쏙 들어가려면 Q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구나 판단을 하는 거야. 안 그려지면 Q는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네. 결국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뭘로 해석이 된다? P랑 Q는 서로 무슨 관계다? 교집합이 없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없는 형태를? 네,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형태로.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확인하면 돼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자, 1번. P는 Q의 반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네, 무조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P 여집합 Q요. P 여집합 Q는 반대랑 Q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가 되면 돼요? Q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뭐야? 2번이네, 4번. P 여집합을 했습니다. 쭉 볼게요. P랑 Q는 공통인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 되고, P 합집합 Q 여집합은 뭐가 돼요? Q 여집합이 되는 거 맞죠? P 빼기 Q는 P에서 Q를 빼면 뺄 게 없습니다. 뺄 게 없기 때문에 P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명제가 참이다. 결국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나는 뭘 그린다?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준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보기들 중에 옳지 않은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잘 나와요. 얘는 21-1번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연습을 해가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봅시다. 혹시 잘 안 되는 사람들.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응. 끝났어. 몇 분 넣었어? 오. 오. 연습을 다시 한번 잡아봐. 자, 천천히 다시 오케이. 자, 다시 봐봐요. 21-1번 문제 봅시다. 다시.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는지 본인이 확인해봐요. 자, P면 Q이다가 뭐가 되려면 참인 형태가 되려면 수빈아 참인 형태가 되려면 앞에의 진리집합과 뒷부분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면 된다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된다고. 얘가 참인 구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확실하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not P가 Q가 되기 위해서 참이 돼야 된대. 이 명제가 참이 돼야 된다고. 그럼 진리집합을 비교하면 not P는 뭐예요? P의 여집합이지. P의 여집합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Q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돼요.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림상 그려보면 힘들잖아. P의 여집합이면 바깥쪽인데 그림 그리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그려. 얘도 집합이잖아. 무조건 바깥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그리라고. P의 여집합을.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Q가 더 바깥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무조건 여집합을 쓸 때 바깥으로 쓰려고 하지 마요. 오히려 헷갈려 너네들이 그런 부분에서 쓰면.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어? 물론 P로 그리셔도 됩니다. 안 헷갈릴 자신 있으면. 근데 이제 가끔 이거 그림 그릴 때 P랑 Q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애들 있거든. 바깥쪽이 Q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돼요.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려면 Q가 바깥쪽이 되면 되겠지. 그럼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Q가 사실상 이 바깥쪽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Q는 침범을 해도 돼요. 사실상 P를.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라고 그냥. 오케이? 이거 실수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이거를 안 그려갖고 이렇게만 그려갖고 실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또 위처럼 그리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Q는 P에 들어가 있으니까 P 여집합이 이거면 P는 바깥쪽이잖아. Q는 P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비었잖아. 그지? 그래서 1번은 틀려요. 체크돼? 천천히. 반대로 Q는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Q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돼요.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은 이쪽이죠. 걔는 P에. P 여집합이 여기니까 P면 바깥쪽이지. 요 부분은 P의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답은 3번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 여집합을 표현하기 힘들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편해. 알겠어? 막 여기에다가 지지고 막 P 여집합이 이쪽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막 할 필요 없다고. 꼭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천천히. 자, 그 다음 22번 유형 보겠습니다. 자, 22번 유형을 보시면 P라는 조건은 A 이상 1 이하고요. Q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된대요. 근데 이런 명제 조건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뭐가 돼야 된대? 참이 또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참이 돼야 된대. 그냥 너는 누구야 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만 하면 좋은데 참이 될 때 이런 형태들. 자, 얘가 참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 우리가 집합 구조로 보면 P라는 형태의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들어가 있을 때 아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구나 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그러면 얘 범위가
요 뒤에 있는 범위 안에 뭐 해져 있어야 되는 거네?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네? 까지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부등식에서는. 앞에 진리집합을 얘기할게요. 앞에 진리집합을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시면 a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생각 잘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빨간색의 범위가 얘를 다 먹어야 돼. 그 말은 빨간색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흰색 부분이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야. 문제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의 범위를 체크할 때 이 빨간색 부분 안에 흰색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 여기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 말은 마이너스 1이랑 A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1이랑 A를 비교했더니 A 쪽이 더 뭐 한 거야? 큰 거지? 뭐 할 수도 있어? 마지막에 등호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들어가는 거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요 딱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다. 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됐나요? 이거 뭐야?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 나왔나요 혹시? 범위 또 A 값 주어졌구나. A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네, 여기까지. 단 조건 밑줄 치시고 단 보셔야 됩니다. 자, 수직선에다 그러니까 부등식으로도 집합의 구조를 얘기해 볼 수 있다. 정리 잘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자, 모든가 어떤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모든가 어떤에 대한 개념은 자, 우리 반은 모두 남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다 진짜 남자가 돼야 되죠. 단 한 명이라도 여학생이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은 정말 다 모든 원소가 들어가져 있으면 참인 명제 구조를 갖고요. 어떤은 반대로 한 명이라도 되면 돼요.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명만 있어도 참이 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습니다. 모든과 어떤에 대한 구조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을 하면 모든이 됩니다. 괜찮죠? 자, 31번 문제 75쪽 봅시다. 자, 여기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이 부분. 이거 안 되겠구나. 자, 우리가 명제 구조를 갖게 되면 명제라는 말은 결국 P면 Q이다라는 형태의 꼴인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제 구조도 충분히 바꿔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우리가 앞에 있는 P는 Q이다라는 형태의 명제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뭐를 먼저 해볼 수 있냐면 앞에 가정 부분과 뒤에 결론 부분의 순서를 뭐 해볼 수 있어요? 바꿔볼 수 있습니다. 희승이는 사람이야 를 순서를 바꾸면 사람은 희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희승이는 남자야 를 순서를 바꾸면 남자는 희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정과 결론의 부분을 순서를 바꾸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희승이는 남자야 참이야? 참이죠. 남자는 희승이야 거짓입니다. 희승이는 사람이야 참이니? 여기서 왜 반응이 없어? 희승이 사람입니다. 오케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희승이야 참이니? 아니에요. 사람이 다 희승이는 아니죠. 너도 희승이니? 그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뭐가 되냐면 뭐야? 명제가 참이면 역은 뭐야? 거짓이 되네. 명제가 거짓이면 역은 참이 되네. 그런 구조를 갖게 돼. 실제로 될까? 명제가 참이면 역은 무조건 거짓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명제랑 역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희승이는 여기 희승이야. 자,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면 희승이는 희승이다. 참이죠? 나는 납니다. 얘를 순서를 바꿔도 희승이는 희승이다. 이해돼? 문장 자체, 명제 자체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무조건 거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제 자체가 거짓이라 해서 여기 무조건 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은 생각해야 돼. 언제 여기 거짓이고 참인데 하면 P랑 Q에 대한 대소 관계가 명확하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진 부분 집합이면. 오케이? 더 큰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반대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형태가 되면 이때는 무조건 참인 명제가 거짓이 되고 거짓인 명제가 참이 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희승이랑 집합과 사람이라는 집합은 사람이 더 크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요건 잠깐 쉬었다가 얘기할게요. 잠깐 쉴게요. 자, 일단 우리 진도가 조금 빠듯해서 계속 이어서 일단 자, 계속해서 좀 이어서 나가봅시다. 자, 다시 파이팅. 너네 오늘 몰입 없지? 응. 1시간 남았어. 파이팅 있게. 자, P면 Q에다가 명제 구조를 갖게 되면 그거의 순서도 뭐 해볼 수 있다? 바꿔볼 수 있다. 우리가 두 개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 형태를 뭐라고 한다? 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명태 자체가 참일 때 그 역을 얘기하면 얘가 무조건 거짓이냐? 그건 아니라고. 발레로 뭐? 희승이는 희승이다. 같은 형태의 집합일 때는 바꿔도 똑같이 참인 형태가 돼요. 거짓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콜? 자, 그런 형태가 아닌 때, 예를 들어 진짜로 P가 Q에 들어가서 얘가 참인 구조를 갖게 되면, 반대로 Q랑 P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 구조를 가질 수가 없지. 진짜로 들어가는 형태, 진 부분 집합이면. 이럴 때는 여기 무조건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형태가 된다. 명제가 참일 때. 그쵸? 희승이는 남자다를 반대로 했을 때 거짓인 이유는 희승이랑 남자는 집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인 형태를 갖는다고. 괜찮죠? 역은 딱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P면 Q이다가 둘 다 부정이 취해질 수도 있겠지. not P이면 not Q이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희승이는 남자다를 둘 다 부정을 취하면 희승이가 아니면 남자가 아니다지. 오케이?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라는 문장 구조가 있으면 둘 다 부정을 취하면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부분의 조건에 둘 다 부정을 취하는 형태의 행위를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하나 써줍시다. 얘를 E라고 얘기를 해요. E. 오케이? 앞에 가정과 뒤의 결론에 둘 다 부정을 취하는 행위를 우리는 E라고 얘기를 합니다. E.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써줍시다. 75쪽에다가. 그래서 사실상 얘 문장은 참거짓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있으니, 이런 내용도 있으니 하나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뭐도 해볼 수 있어? 순서도 바꾸고 부정을 취하는 형태도 있겠죠. P면 Q이다의 순서도 바꿔. Q이면 P이다. 근데 뭐도 취해? 부정도 취하는 거야. 이런 구조도 있겠지.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대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우. 표현을 할 때. 한번 써볼게요.
희승이는 사람이다 를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하면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자 이런 문장 구조가 있다 명제가 있다 치면 얘 순서도 바꾸고 뭐 부정도 취하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면 뭐야? 희승이가 아니다지.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갖는 형태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대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대우는 조금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문장 구조가 만약에 참이되면 진리집합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부분이 결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부정을 취하게 되면 P와 Q를 부정을 하면 P의 여집합이 되고 Q의 여집합이 되지. 순서를 바꿔주면 얘가 Q의 여집합이 되고 얘가 P의 여집합이 되는데 P가 Q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반대로 여집합은 반대로 들어가는 형태의 성질이 있어요. 다시 P라는 형태와 Q가 옆에다 조금만 써봅시다. 살짝 P가 Q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반대로 Q의 여집합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가져요. 집합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들어가서 참이되는 구조를 갖게 되면 그에 대한 뭐도 대우도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 거야. 희승이는 사람이다. 참이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면 희승이가 될 수 없다지. 생각 잘해. 사람이 아니면 희승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나는 동물은 아니잖아. 그죠? 동물은 맞는데 뭐가 아니야? 개 이런 거는 아니잖아. 괜찮지?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명제 구조를 갖게 되면 대우라는 형태도 무조건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명제 자체가 거짓이라면 뭐도 대우도 거짓인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둘은 항상 같은 관계를 갖게 돼요. 집합 구조상.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명제가 얘가 애매한 거야. 얘가 참인가? 거짓인가? 그럴 때는 대우를 써봐서 참거짓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명제를 봤더니 너무 다 아니다로만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그때 다시 부정을 취해서 대우라는 형태들로 또 참거짓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우를 쓰는 방법을 우리는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봐봐. n제곱이 짝수이면 자 대우를 쓰는 형태 방법이야. n이 짝수이다.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일까요? 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뭐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긴 하지만 애매하다라고 봅시다.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인가? 명제 구조가 혹시 애매한 형태들로 진행이 되면 대우를 써봅니다. 대우라는 건 어떻게 쓴다고? 앞에와 뒤에 순서를 바꿔줍니다. 부정도 같이 취해줘요. 그럼 얘가 먼저 부정이 돼서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영찬이 n이 짝수에 대한 부정은? 다시 말하면 홀수가 돼. n이 홀수이면 얘가 뒤로 넘어옵니다. n제곱이 짝수이다의 부정은 n제곱은 홀수다죠. 오케이? 얘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취해봤다고? 대우를 취해봤다고. 대우를 취해봤더니 n이 홀수면 n제곱도 당연히 뭐가 돼요? 홀수가 됩니다. n이 1357이면 제곱을 하면 무조건 홀수가 되죠. 대우를 썼더니 얘가 뭐야? 참인 명제가 된다고. 그 위에 게 애매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지.
이해돼? 이러한 증명 방법을 우리는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명제의 순서와 부정을 취했을 때에 대한 관계를 봤어요. 첫 번째, P명 Q이다의 순서를 바꾸는 형태를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형태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역을 취한다고 무조건 반대가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형태는 아니다. 같은 형태도 꼭 있더라. 요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교육과정엔 없지만 각각의 부정을 취하는 형태가 있다 했습니다. 나P이면 나Q이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역과 이를 같이 쓴 나Q이면 나P이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31번에 2번 대우 옆에다 몇 줄 칩시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여기까지 콜.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우법이라고 얘기한다. 여기는 없어서 대우법까지 하나 씁시다. 자, 그럼 23번에 한번 봅시다. 자, 23번처럼 나와요. 문장 구조에서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자, 대우가 거짓임 밑줄. 대우가 거짓이란 말은 페이지 77쪽 명제도 거짓이란 소리죠. 옆에다 써놔요. 명제가 거짓.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일단 거짓인 것부터 찾는 거야. 순서를 할 때. 자, 명제 중에 거짓인 것 좀 찾아봅시다. 기억.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큰가요? 자, 이제 발레를 좀 잡아가면서 거짓인 거는 좀 판단을 할게요. 자, x자리 대신 마이너스 1, y자리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기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돼요. 근데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걔는 음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뒷부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뭐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써놔요. 명제는 거짓. 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밑줄 요 부분의 진리집합은 x, y가 둘 다 뭐다? 0이다죠. 뒤에 결론 부분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를 만족하는 x, y는 0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에 가정과 결론은 둘이 뭐한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죠. 그러면 니은은 참인 명제가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디귿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x가 진짜 y보다 크던가 아니면 x가 y보다 뭐한 거야? 마이너스 y보다 작은 형태를 의미하죠. 디귿은 x가 y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발레를 좀 잡아봅시다. 제곱값은 x제곱이 y제곱보다 큰데 x가 y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x 대신 써놔봐. 마이너스 3 y 대신 1 대입해봐요. 그러면 x제곱은 9가 되고 y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앞에는 되죠? 앞에는 되지. 느낌 봐봐. 뒤에 거는 x가 음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앞에는 되는데 뒤에가 안 됐어? 거짓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거짓인 명제는 기역과 디귿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네. 그럼 당연히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반대로 기역과 디귿 중에 역이 참이 되는 거를 찾아봅시다. 역이 참. 기역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큰가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든 말든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역은 역이 참이 되는 거죠. 써놓읍시다. 역은 참.
자, 디귿 볼게요. 역. x가 y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양수일 때 x의 크기가 더 크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x제곱 쪽이 더 클 겁니다. 오케이? 얘도 역은 참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역은 참이고 대우가 거짓인 형태는 기역과 디귿이 되면 돼요. 디귿 모르겠어요. 디귿. 역이. 자, 역을 얘기해 봅시다. 역을 일단 너네들은 좀 써봐요. x, y가 0보다 이렇게 크게 되면 제곱이 제곱보다 크다잖아요. 자, 양수입니다. 0보다 큰 거니까. 양수에서 x가 y보다 크다는 소리는 x의 크기가 더 크다는 소리야. 3, 1, 5,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여기도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돼? 우리가 사실상 요거에 대한 무슨 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요거 한번 진리 집합 표현해봐.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야? x가 양수라면, xy가 양수라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맞아? 음수라면, 둘 다 음수라면? 둘 다 음수라면? 둘 다 음수라면 x가 y보다 뭐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이래? 원래 더 있지? 양수 음수도 원래 분리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진리 집합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만 비교를 해줘도 얘랑 얘랑 비교하면 뭐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야. 이해돼? 이런 구조를 갖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구조? 참인 구조가 되는 거지. 뒤에가 더 진리 집합이 크잖아. 오케이? 네, 이렇게 진리 집합으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자, 23번에 1번만. 자, 너네들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대우만 말하라고 했는데 역도 말해보세요. 이거 역을 말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순서 바꿔 이렇게 쓰는 애들 있더라고. 하지마. 글로 써. 알았지? 이거 순서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맞았다 체크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역도 말하시고요. 대우도 말해봅시다. 1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밑에 거는 다시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따라와 봅시다. 본인 한개 맞는지 봐요. 영재가 다음 형태가 있어요. 나는 역이랑 대우를 얘기할 겁니다. 역은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x제곱 y제곱이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대우는 그런 역에다 다시 부정을 취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 부정을 취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y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부정까지 취하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요 부분까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그런 형태 구조들을 쭉 나열했으면 각각에 대한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합시다. xy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부호가 반대란 소리입니다. xy 부호가 반대란 소리예요. 부호가 반대인 놈을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당연히 제곱값이니 0보다 크겠죠? 무슨 명제야? 3인 명제가 돼요. 됐어?
진리집합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얘가 양수, 음수, 양수라는 집합 구조를 가지면, 진리집합을 가지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니? 둘 다 0인 것만 제하면 다 된다는 소리죠. 둘 다 0이면 안 되잖아. 둘 다 0인 것만 제하면 다 된다는 소리야. 그럼 집합은 뭐가 더 커? 당연히 뒤에 게 더 크죠. 뒤에 게 더 크니까 무슨 명제? 3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 원래는 얘도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당연히 대우도 뭐요? 3이 됩니다. 하긴 굳이 안 해도 돼요. 부정만 보, 이거 뭐야? 0만 보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뭐라고? 둘 다 0만 아니면 되는 거라고. 얘는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이해됐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역은 뭐가 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역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역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얘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는 거. 너네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얘를 하나 들어도 됩니다. 얘를. 그걸 우리는 발레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큰데 둘의 부호가 반대가 아닌 거. 예를 들어 3일. 3일은 제곱하면 0보다 크죠? 두 개 곱한 값이 음수는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발레를 드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아이고 78초 겨우 넘어왔네요. 자, 오늘 요거 하나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역, 이, 대우 이런 부분들은 순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연습을 하면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은 잘 하더라고. 자, 우리 오늘 78쪽에 대한 내용들만 잘 정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에 대한 참거짓 판단은 끝났어요. 사실 명제에 대한 참거짓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라는 건데,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조건 P를 내가 하나 잡았더니 얘는 X는 사람이야, 이런 조건이 있다는 둡시다. 계속 예시가 별로 없어서. 자, Q라는 조건을 하나 잡았습니다. Q라는 조건은 X는 스승이야, 이런 조건 두 개를 잡았습니다. 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 대해서 내가 서로 관계를 좀 볼 거라는 거야. 괜찮지? 자, 앞에 있는 요 P라는 형태, 사람이라는 형태의 조건은 우리가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이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집합, 요 형태는 희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준아, 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는 형태의 집합은 너무 바운더리가 큰 거지. 커요, 너무. 그거를 내가 희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희승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뭘 더 줘야 돼? 제한적 범위를 더 줘야 됩니다. 제한적 범위. 얘가 되려면 일단은 남자여야 되고, 이런 조건도 있고 30대여야 되고, 오케이? 180 키가 조금 안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들을 쭉 하나씩 준다고. 그러다 보면 얘 집합은 점점 바운더리가 작아지겠지. 맞아? 작아지다가 결국 뭐가 될 거야? 희승이라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야. P라는 조건이 Q가 되려면 얘가 되려면 뭔가 더 조건을 줘야 된다고.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이 Q라는 조건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다시.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가 돼야 돼. Q가 돼야 돼. 사람이라는 형태의 조건이 희승이가 되려면 더 범위가 좁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나는 조건을 계속 추가를 해야 되죠? 필요하다고. 그런 형태일 때 우리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X는
이등변입니다. 자, 이등변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 뒤에는 x는 정삼각형이에요. 됐어? 앞에 있는 조건이 이등변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있어요? 이등변이 정삼각형이야? 안 돼. 무슨 말인지 돼? 이등변은 정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되려면 좀 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좀 더 필요한 거죠. 앞에 있는 조건이 얘 뒤에 있는 형태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국 앞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을 비교하게 되면 앞에가 결국 더 큰 거지. 얘가 더 커서 더 조건을 주고 조건을 줘서 뭐가 되는 거야? Q 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질 때 우리는 무슨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 한 번만 더 봅시다. 좀 이따가. 자, 두 번째 반대로 자, Q가 P가 되려면 희승이가 사람이 되려면 근데 이미 희승이는 뭐야? 사람이죠. 이미 조건이 다 주어져서 이미 사람이 된 거지. 얘는 이미 얘가 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충분한 거야. 충분하잖아. 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은 이등변이 되려면 근데 정삼각형이 이미 뭐야? 이등변이잖아.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등변이 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거야. 이미 조건을 다 줘갖고 충분한 거지. 그래서 반대로 Q가 만약에 P가 되려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집합 구조를 보게 되면 Q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은 얘는 이미 P가 되기 위해서 이미 뭐 한 거야? 충분한 거야. 들어가 있는 거지 이미.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의미를 보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너무 커서 요것만 잘 이해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안 풀 거야. 너무 커서 조건이 더 필요한 형태인 겁니다. 이해돼? 축소를 시키다 보면 결국 뒤에 있는 부분이 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 형태를 필요 조건. 반대로 이미 작아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딱 하나 형태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 어떤 P라는 조건이 Q라는 형태가 되기 위해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P라는 조건이 Q라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면 필요 조건, 이미 충분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집합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을 얘기했을 때 너무 커서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이,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앞부분이 결국 더 크면 이때는 무슨 조건이 되더라? 필요 조건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반대로 뒤쪽이 이미 더 커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 조건이 더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구나. 이미 충분해서 충분 조건이구나. 이것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합 구조를 가지고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를 얘기해보는 훈련들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진리집합이 뭐가 더 크냐 요거를 얘기를 할 거고. 오케이? 같은 애도 있을 수 있겠죠? P랑 Q랑 진리집합이 같을 수도 있어요. 같다라는 형태, 집합에서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형태는
한쪽으로 Q 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는 반대쪽으로도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뒤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필요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죠 반대로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필요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조건과 뒤의 조건이 만약에 같은 진리집합을 가지면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두 개를 이어서 쓴 건데 그냥 필요 충분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두 개가 같은 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각 집합의 진리집합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충분히 되는가 아니면 조건이 더 필요한가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를 얘기를 해볼 거고 오케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둘이 같은 집합이면 필요 충분이다까지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24번 문제 봅시다. 자 24번의 1번 봐봐. 결국은 너네들이 이 명제에서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각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의 크기들을 비교를 하는 거야. 결국 앞에서 배웠던 집합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라고. 1번 문제 보시면 x제곱이 y제곱이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옆에다 진리집합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제곱값이 제곱이랑 같아야 된대. 무슨 뜻이야? x랑 y랑 같으면 되겠죠. 두 번째 경찬이 그것만 있나요? 제곱이랑 제곱이랑 같으려면 자, x제곱 p 조건은 x제곱 y제곱이랑 같은 거고요. 뒤에는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은 조건입니다.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x제곱 y제곱이 같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뜻이니? 절대값이 같아요. 우리는 결국 될 수 있는 순서쌍들을 결국 적어줄 겁니다. 진리집합을. 그러니까 뭐 뒤에랑 같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되는 케이스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이랑 제곱이랑 같다는 소리는 첫 번째 뭐 x랑 y랑 뭐 하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죠. 맞아? 근데 뭐가 반대일 수도 있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랑 뭐랑 마이너스 y랑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들로 정리가 되는 거야. 원소들을 나열하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x랑 y랑 같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야 그럼 두 개의 진리집합은 뭐한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같은 진리집합이 되겠지. 되니? 앞에랑 뒤에 게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가지고 이렇게도 들어가지는 거잖아. 그럼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인가요? 말하라 했으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니.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잘 정리해 주시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2번 보시면 x 더하기 y가 3이랍니다. 앞에는 그럼 더해서 3이 되는 케이스들 쫙 나오겠지. 오케이? 더해서 3이 나오는 형태와 x는 1, y는 몇? 2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 p는 생각해봐 천천히 따라와야 돼요. p는 q가 되기 위해서 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조건이 더 주어져야 됩니다. 네? 얘는 더해서 3이 되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잖아. 그런 애들 중에 얘가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정수라는 조건도 주어져야 되고 그런 정수에서도 특히 자연수라는 조건이 또 주어져야 되고 또 그런 자연수 조건에서 또 예를 들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이런 형태의 조건들 주어져야 되고 이런 형태들로 조건들이 주어지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지. 다시 집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 쪽이 더 뭐예요? 커요. 앞에가 커서 더 조건을 줘야 축소가 돼서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조건일 때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더 필요해 라고 뭐라고 쓴다고? 필요 조건이라고 쓴다. 그래서 2번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들로 비교를 해볼게요. 3번. 자, 앞에 있는 조건은 x랑 y가 뭐예요? 유리수죠. 자, 이제 바로 비교해 봅시다. x, y는 유리수입니다. 자, 진리집합을 따지면 얘는 둘 다 유리수가 되는 케이스들만 있어요. x, y가 둘 다 유리수인 형태. 근데 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형태에서는요, 둘 다 유리수인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저거 봐요. 진리집합 표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x, y가 유리수인 것도 있지만요, x가 만약에 0이면 y는 무리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아니 y가 반대로 0이면 얘가 유리수가 돼도 되겠죠. 이렇게 진리집합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비교를 하면 앞에 거는 이미 뒤에 거에 뭐 해져 있어? 들어가져 있죠. 포함관계가 뒤쪽이 더 크다고.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보다 이미 충분한 거야. 이미 충분하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충분 조건이 되고요. 자, 4번은 바로 그냥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에요? 0이지. 승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란 소리는 무슨 뜻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둘 다 0이란 소리죠. P조건에다 써놓읍시다. 4번에 얘네를 만족하는 형태는 x, y는 0밖에 없어요. 뒤에도 0밖에 없지. 두 개 진리집합이 뭐해? 같네요. 선생님 이거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충분. 둘이 같은 집합이면 필요충분이 되는 거야. 24-1번 두 개만 1번, 2번만 해봅시다. 충분인가요? 필요인가요? 필요충분인가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이게 교육법이다. 개념은 다 있구나. 아, 이래서 진도가 처지는구나. 다 있네. 여기 됐어? 자, 1번으로 한 번만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1번은 충분 조건이고요. 2번은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비교할게요. 자, P가 그리고 여기 결론 부분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건 고등학생들도 사실 의미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P라는 조건이 Q가 되기 위해서 결국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밖에 안 쓰거든. P는 Q가 되려면 P가 Q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집합 구조를 따지게 됐을 때 P랑 Q가 만약에 D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이미 커서 들어가 있으면 이때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면 필요 부분이 되더라. 뭐 뭔가 필요하다. 같으면 필충이 된다.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필요 충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큰 집합과 작은 집합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은 더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에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얘기할 건데, 그죠? 예를 들어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면 걔는 의미가 없겠지. 이해돼요? 희승이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이 있고 개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의 어떤 조건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진 않는다고. 결국 필요든 충분이든 필요 충분이든 얘네들을 얘기하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24-1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거죠. 앞에 진리집합은 둘 다 양수. 자, 뒷부분을 보면 x가 y를 곱했더니 양수죠. x, y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둘 다 양수도 있지만 둘 다 음수도 있습니다. 집합의 크기를 보시면 뒤쪽이 더 크죠. 이미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요. 앞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가지니 얘는 충분 조건이 되면 되겠죠. 자, 천천히 잘 따라와요. 다시 2번 x 더하기 y가 정수 밑줄 더해서 정수가 되는 케이스는 둘 다 정수도 있지만 분수 더하기 분수가 정수 되는 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뒤에는 둘 다 정수인 집합이죠. 그러면 집합의 크기를 보면 앞에가 크니 뒤에가 크니 앞에가 커요. 더 많아 원소가. 그죠? 그러면 조건을 좀 더 줘서 뒤에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돼요. ABC가 이등변, 그러니까 뒤에 앞에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결국 이등변 삼각형은 죄다 모여있는 거야. 뒤에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만 모여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려면 좀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그래봤자 하나 더지 나머지 길이도 같다 뭐 이런 형태. 오케이? 아무튼 조건이 더 필요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이 되더라? 필요 조건이 되더라. 자, 말을 잘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4번 x, y가 0이죠? 뒤에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석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도 뭐예요? 둘 다 0이죠? 앞에도 0,0 뒤에도 0,0입니다. 둘이 무슨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지? 같은 집합이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길 바래요.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진리집합, 결국 진리집합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밑에 있는 형태들 1, 2, 3번 중에 필요 충분 조건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달라는 소리예요. 25번 P랑 Q랑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됐어? Q가 됐어. 무슨 뜻이니? 이거 집합에서 많이 해석했죠? P랑 Q랑 겹치는 부분이 Q가 된다는 소리는 Q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P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죠? 써놓읍시다. P 교집합 Q가 된다는 소리는 Q가 이미 P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P랑 R이랑 교집합 공통인 부분을 얘기했더니 걔는 공집합이 된다는 소리는 옆에다 써놓읍시다. P랑 R은 서로소가 된다는 소리죠. 자, 나는 그런 형태를 눈으로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림 하나 정도를 그려줍시다. P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Q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때 P랑 R은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했으니 이런 식으로 R은 그려지겠네. 자,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그려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1번 P는 딱 R이 되기 위해서 자, 무슨 조건이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한다? 구조적으로 집합의 구조를 따라서 비교를 한다. P라는 형태는 진리집합이 P죠. 나날에 대한 진리집합은 R에 뭐예요? 여집합입니다. 우리 이제 의미는 보지 말고 구조만 봅시다. P가 R의 여집합에 뭐해져 있으면 들어가져 있으면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되더라.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형태가 되면 얘는 필요 조건이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가져 있으면 충분, 이렇게 가져 있으면 필요. 만약 둘이 같으면 필요 충분. 같은 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P라는 부분과 그림 봐. 아래 반대 부분을 비교했더니 아래 반대 부분이 더 크지. 아래 여집합이 더 커요. 오케이? 아래 여집합이 더 크니 포함 관계는 얘가 맞겠죠. 되니?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not P와 그다음 not P가 아니고 not Q구나. 이거는 not P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뭐만 본다? 구조를 본다. Q의 뭐?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을 비교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 뒤쪽이 크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앞에가 더 크면 더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둘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Q의 여집합은 요쪽이 됩니다. P의 여집합은 요쪽이 되죠. 그죠? 그럼 크기를 보면 Q의 여집합이 더 뭐 한 거야? 큰 구조를 갖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니 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되겠다? 필요 조건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봐요. R은 not Q가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들은 25-1번으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합시다.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입니다. 집합구조상 어떻게 돼야 됩니다. 해석하시고 혹시 잘 안 된다. 나는 지웠네.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면 앞에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P가 더 큰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옳은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P와 집합 Q 두 개를 합치면 P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그렇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되죠. 들어가는 구조.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 그림인 거야. 아 이거 알고 쏘리. 그렇지. 구조.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P는 Q에게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 게 큰 거라서 조건을 더 줘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럼 그림 하나를 그리라고. P가 더 뭐하게끔 크게끔 그림 하나 그려봐. P가 있으면 그 안에 Q가 있는 형태인 거죠. 이게 더 큰 거야.
이런 그림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달라는 겁니다. 1번 P랑 Q랑 합쳤지? 네. P랑 Q랑 합치면 뭐예요? P. 그죠? Q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공통 부분은 Q죠? 네. Q가 맞는데 P가 됐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게 날려주라는 거야. 그렇지. 찾아봐봐. 그래, 좋아요. 필요 조건이잖아. 붙였어요. 아, 붙인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막상 이게 해보면 결국 구조를 가지고 결국 풀어요. 집합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도 막상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필요와 충분히.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봐 주시고, 오케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밑에 것도 해보시고. 자, P는 Q에게서 필요 조건. 배가 더 크다는 소리야. 그죠? 필요라는 건 조건을 더 줘서 축소시켜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게 누가 뭐니? Q니? 이 P야? 이 P가 더 큰 형태로 정리돼요. 이 그림이 아니고 P가 더 큰 그림. 이런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만족하는 걸 찾아서 P랑 Q랑 합치면 뭐거든요? P가 됩니다. Q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공통된 부분은 Q입니다. 그죠? P에서 Q를 빼면 이 부분이 남아요. 공통이고 나누게 되는 거. 반대에서 Q의 반대를 빼면 그 분집합이 되겠죠. P가 더 큰 거니까. P의 반대에서 Q의 반대를 빼면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합이 되는 게 맞는 형태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어디서 볼까? P의 여집합, P 반대랑 Q를 합치는 전체인가요? 아니죠. 여기 안 되고. 오케이? 얘는 틀립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자, 정리하시고 26번 문제 봅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구조가 늘어났어. 문장이 늘어났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자, PQR에 대한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밑줄 R은 P 또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도록? 필요 조건이 되도록. 자, 문장을 일단 써볼게요. R은 P 또는 뭐라고 쓸게? Q가 되기 위한 필요.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된다는 소리는 집합 구조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부분에. 여긴 이제 해석되죠? 필요가 된다라는 말은 앞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더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해석 천천히 연습 꼭 해. 그래서 앞에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으로 확인을 하면 R에 대한 진리집합은 R이 되겠죠. 뒷부분이 해석이 돼야 되지. P 또는 Q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은 P, OR은 합집합에 대한 개념이라 했어요. 합집합 Q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뭐의 범위를 찾자? A에 대한 범위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콜. 그럼 일단 우리는 P랑 Q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합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P는 얘입니다. 지민아,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범위는 이거 범위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5. 네? 2. 방황시키지 마. 할 수 있죠?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소리는 저런 형태를 만족합니다. 얘랑 합칠 겁니다. 얘랑 합치면 뭐예요? P 합집합 Q는 결국 x는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정리해줘.
공통이 아니고 합치는 거야. 공통이 아니고 합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합치면 얘보다 작다가 되겠죠. 아 이거 수직선 그려야 되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합치는 게 조금 힘들면 그림 그려봐요.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가 된다고. 오케이? 이 범위는 뭐야?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합집합 Q를 합치시게 되면 얘는 X가 2보다 작다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R 집합이 더 뭐 해야 돼요? 커야 됩니다. 2보다 작다고 얘는 A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것도 수직선 그려봅시다. 자, 2보다 작다는 이렇게 돼요. 얘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R 집합이 더 커야 된다며.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은 2보다는 A가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커야 된다는 소리죠. 같아도 되는지 확인합시다. 같아도 들어가요 얘네가 다. 그러니까 등호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A는 2 이상이 되는 거야.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최소값은 몇이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됐어? 자, 대우법은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늘 기류법까지만 정리를 좀 합시다. 아, 이거 너무 빠듯하네. 자, 대우법 하나만 좀 얘기할 거 바로 나오네. 27번 넘겨서 84쪽에. 자, 기류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의미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대우법이라는 건 뭐였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할 때 있다 했습니다. 그런 명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우를 취했을 때, 이제 대우라고 얘기할게요. 대우를 취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보이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대우를 써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합니다. 왜? 대우가 참이라면 당연히 명제도 참일 거고, 대우가 거짓이라면 명제도 거짓일 거니 그 형태들을 이용해서 풀려나는 거지.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대우를 옆에다 좀 써봅시다. 일단 쓰는 법. 대우를 쓰시게 되면 27번 유형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대우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하면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보다 홀수이다지?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요. n이 홀수이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홀수가 됩니다. 뭐 증명을 하라고 하면 홀수는 보통 2k 빼기 1, 아니 2k-1 또는 2k 플러스 1로 정리하니까 그 제곱해서 이제 증명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우를 썼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의 참거짓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기류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자, 기류법이라는 형태는 뭐냐면요, 선택지가 A or B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희승이는 남자야. 이런 형태가 참인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남자인지 참 모르겠는 거지.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정을 해봅니다. 희승이가 여자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것저것에서 모순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주민등록번호가 1이에요. 1. 너는 3인가요? 네, 3. 나는 1. 나는 1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했다는 소리는 일단은 여자가 아니라는 형태의 반증이 되겠죠. 오케이? 모순이 일어나요. 여자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들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절대 뭐는 아니야? 여자는 아니야. 여자가 아니면 뭔데? 결국 남자구나.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보통 어떤 형태에 대해서 증명이 되냐면 정의 자체가 힘들어서 얘를 바로 보여줄 수 없을 때 기류법을 써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1번 문제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루트 2는 무리수다. 오늘은 증명은 안 하고 이런 것만 봐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마무리할게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네한테.
무리수야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와 무리수 정의가 뭐야? 무리수 정의가 뭐예요? 무리수 정의 자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무한소수라고. 그 내가 너네한테 이게 무리수임을 보여주려면 야 끝도 없이 나눠지잖아 이렇게 보이는데 끝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못 나눠요. 무리수인 형태를 표현을 못 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 곧 뭐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가정을 한 거야. 그랬더니 뒤에서 뭐가 일어나? 다음 시간에 이건 설명할 겁니다.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리수는 절대 아닌 거지.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밖에 없는 거야? 유리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형태의 증명 방법을 유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이어서 하고요. 자, 숙제는 증명법 전까지만 좀 합시다. 증명법 전까지 어디까지냐면 자, 유제는 우리가 한 대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겨가면 자, 10번 스텝 1은 10번까지 체크. 대우까지는 좀 해봐요. 그래도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자, 스텝 2는 스텝 2는 16번까지. 스텝 2는 16번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영상은 오늘 찍어갖고